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전국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현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도청 광장에 차려진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희생자들을 위한 흰 국화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남일 같지 않다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뭐 다른 세상에 갔으니까 거기서 더 좋은 생활을 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모든 관공서에는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물결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로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차마 믿기지 않는 소식이라며 너무나 비통한 일이라고 남겼습니다. 또 참변으로 고통과 상심을 겪고 계실 사상자들과 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내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정부의 조속한 사고 수습을 기원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지 못한 이들은 국화 사진과 함께 이태원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이태원 참사 사고. 전국의 추모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와 자치단체는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대규모 공연과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고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단순 관람형 참여 행사는 축소해서 운영됩니다.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헬로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질서 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정부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지역축제 집중 안전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 개최 상황을 긴급 점검해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전국의 공연 행사는 줄줄이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사 희생자 추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헬로윈 관련 행사는 전면 취소됐고 1,000명 이상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K-팝 공연과 불꽃쇼도 모두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파가 집중되지 않는 관람형 행사의 경우 일부 축소에 진행됩니다. 국화축제를 비롯한 가을꽃 축제는 안전대책을 강화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 분위기가 조성되는 행사는 취소하고 명사 초청 강연이나 관람,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행사는 정상 개최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는 의미를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쇼핑 행사인 2022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일명 코세페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역대 최대인 기업 2,300여 곳이 참여하며 가전제품을 비롯해 신선식품, 생필품 등을 초특가로 할인 판매하고 대규모 사은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다만 개막 공연은 전면 취소됐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현장 안전점검과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며 관람객에게는 조용하고 질서 있는 행사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15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 10월 1일 인도네시아 칸주로 한 축구장 참사를 꼽을 수 있는데요.
홈팀이 패배하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난입했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사람들이 출구로 몰리면서 인파에 깔려 132명이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2001년 가나 아크라의 축구장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관중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126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1990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 알 무아셈 터널에서는 메카로 향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1,426명이 압사했습니다. 이 사고는 세계 최악의 압사 사고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사의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대학교 경찰 소방행정학과의 염건웅 교수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이번 사고 원인을 좀 살펴봤을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곳에 몰렸고 또 사고 지점이 경사로다 보니까 사고 피해가 더 확대됐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분석이 맞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이태원에 당일 10만의 인파가 운집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올라가는 길목인데 거기가 이제 지름길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인데 당일날은 더욱더 많은 그런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골목길인데 거기에 수용할 수 인원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뒤에 분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사람을 압사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정지에 이르는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그런 원인을 지목할 수 있고, 물론 그 비탈길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해서 사람이 밀려서 쓰러지는 그런 과정에 어느 정도 작용을 했지 않았냐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교수님, 근데 얼마 전에 있었던 여의도 불꽃축제에는 더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는 없었거든요.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주최 측이 따로 없는, 그러니까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졌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제가 이 사고 초기부터 저도 분석했던 부분이 이게 안전관리 주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주체가 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안전 예방 조치를 계획하고 또 수립하고 점검하고 통제하는 모든 과정이 순환되는 것을 다 어떤 주체가 있어서 통제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있어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주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적인 문제와 허점들이 보이는구나라는 것이 이 사고에서 드러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고 현장 영상을 보면 곳곳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급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처법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위험 신호가 감지됩니다. 내 머리 위에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 밀집도가 높구나, 그럼 피해야겠다라는 이런 위험 신호가 뜨거든요. 그냥 가상 신호가 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자리를 일단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위험한 골목길 또는 인구 밀집, 그러니까 사람 밀집도가 높은 그런 지역, 이런 곳이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우회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상황이 이제 뭐 압사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지형으로 또는 지형 최근 뭐 옆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올라가서 휩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휩쓸렸을 경우 안에 깔리게 됐을 때 이런 경우는 자신의 이제
그 갈비뼈 부분을 그러니까 갈비뼈 부분을 보호해서 안에 장기들을 보호하고 결국은 내 호흡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팔을 이렇게 그 서로 이제 껴안는 듯이 양팔을 이제 가슴을 안아주시는 자세를 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제 어떤 갈비뼈를 보호하고 장기를 보호하고 이런 상황에서 응급구조대원이 오는 것까지 최선의 결국은 노력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으로 이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축제나 집회에 좀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발 방지 위해서는 당연히 지금 우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행사부 주체 불분명했던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행사 주체가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행사 주체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뭐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이런 모든 이런 자발적인 참여 행사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 하달을 해가지고 결국 모든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여실히 보여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염건웅 교수였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구조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대원, 의료진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다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 심폐소생술, CPR.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인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사용하고 깨, 알, 누, 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깨울 때에는 가까이 가셔서 환자분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말을 시키시고 의식을 확인하시는 단계고요.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119에 신고 요청을 하셔서 구급차를 빨리 현장으로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린다, 119에 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하시기 전에 간단히 10초 이내로 호흡을 확인을 하시고요.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보시면은 심정지가 왔구나 인식하시고 바로 가슴 압박을 하시면 돼요. 여기 전체에서 절반을 나눈 아랫부분을 강하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압박 깊이는 5cm 이상 또는 6cm를 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기는 1분에 100에서 120회를 누르시는 속도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누르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어깨와 팔꿈치, 손목이 일직선이 되게끔 하시고 내 체중을 팔에 실어가지고 충분히 압박이 되시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심장 충격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같이 활용을 하시면 환자의 소생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심장 정지가 왔을 때 이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그 안정적인 효과적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게 4분인데요. 4분 안에 이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처치가 이루어지면은 소생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이 돼서 거의 질식에 의해서 발생하는 호흡성 심정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인공호흡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전염병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꺼려지신다. 그러면은 가슴 압박이라도 같이 해주시면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게 좀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국민안전교육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체험 종류와 위치 등을 검색을 하셔서 가장 인근에 있는 체험관을 검색해서 방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이 많으니까요. 그런 곳을 활용을 잘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은 아닌지 곰곰이 따져봐야겠습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